안녕하세요. 오티입니다. 오랜만에 오티 인터뷰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오티 인터뷰는 지난번 비대면 인터뷰로 신청해주신 선생님의 영상인데요. 사립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하시다가 캐나다에 유아교사로 갈 뻔하다가 임용시험을 준비하게 된 아주 화려한 이력의 선생님이신데요. 유아교사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임용을 준비하는 선생님들께 또 힘찬 메시지를 전해주시고자 이렇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티와 함께하는 인터뷰 빠밤. 네, 첫 번째 사립유치원 그곳이 알고 싶다. 사립유치원 어떻게 취업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준비해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사립유치원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과에 진학을 하셔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4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하시게 되면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받게 되시는데요. 그렇게 자격증을 취득하신 다음에 그러면 취업 구인 공고 사이트는 어디인가요? 네, 바로 고간해라는 사이트입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요. 저 또한 대학교 4학년 때 재학생 시절에 고간해 사이트를 이용해서 초임 시절 근무하던 원에 취업을 했었습니다. 그 고간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서울, 경기, 충남, 충북, 대전 이렇게 지역별로 구인 공고를 올리세요. 유치원 원장님들이나 유치원 행정선생님께서 구인 공고를 올리시면은 이제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시면은 이제 면접 날짜가 잡히면 면접을 보시고 그 원에 취업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취업을 하고 나서 유치원 교사로서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죠? 이거는 좀 사립유치원 원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원 내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 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5년 동안 근무를 했던 그 원의 시스템에 비추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먼저 제가 근무했던 곳은 17학급이었어요. 원화수가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조금 이르게 등원을 하는 유아들도 있었고 해서 당직 교사들이 로테이션식으로 주마다 로테이션식으로 이제 돌아가게 돼서 7시 반까지 출근을 했었어요. 조금 이르죠. 그렇지만 유아들이 일찍 등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직 교사들이 출근을 하게 되고 그 대신에 당직 교사들은 조금 이르게 퇴근을 할 수 있는 그 후에 이제 물론 유아들이 다 하원을 한 다음에 한 4시쯤, 5시쯤 퇴근을 할 수 있는 게 막바지에 생기기도 했었고요. 등원하는 유아들이 이제 그때부터 있을 테니까 유아들을 맞이하고 오전에 자유롭게 놀이를 하게 되겠죠? 뭐 간식을 먹고 저희 때는 자유선택 놀이라고 했어요. 자유선택 활동. 그렇지만 지금은 자유놀이로 바뀌었죠. 2019가 되면서. 그래서 유아들이 등원을 하자마자 뭐 그 전날 했던 놀이를 이어서 하기도 하고 새로운 놀이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교사도 뭐 거기 놀이를 참여를 하면서 유아들과 오전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다음에 12시쯤 점심을 먹게 됩니다. 유아들 놀이 관찰이 이제 중요해졌으니까 놀이 관찰에 또 작성을 하게 될 테고 그렇게 또 오전 시간을 보내고 맛있게 점심을 먹고 유아들과 또 한 2시까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이제 유아들과 함께하는 하루는 일과가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제가 사립유치원 교사로서 좋았던 점과 좀 힘들었던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크게 좋았던 나 진짜 이 직업 하기 잘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유아들과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라는 점이었어요. 정말 감사하죠. 특히 어떨 때냐면 물론 뭐 스승의 날 아니면 유아들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편지 굉장히 많이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을 때 아니면 집에 가서 이제 우리 선생님 오늘 최고였어. 우리 선생님 너무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유아들이 있을 때도 너무 감사했지만 저는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게 제가 한번 정말 크게 아팠던 해가 있었어요. 하루를 아예
출근을 못할 정도로 아팠던 적이 있는데 편지에 아프지 말고 우리 곁을 지켜주세요 라는 그 편지를 제가 아직도 간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 제가 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왜곡되지 않고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이 유치원 교사라는 끈을 놓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이 유아들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그 첫 발자취를 저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유아가 유년기 시절에 사회화가 다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 그 모습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저 혼자만 있지는 않겠죠, 물론? 저도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많은데 단점보다는 힘든 점은 아파도 마음대로 아프지 못한다는 점? 저도 이제 항상 이제 그 아플 때가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근데 그 아플 때도 마음 편히 아프지 못하고 아파도 눈치를 조금 보게 되는 상황이고 그 유아들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게 가장 마음의 짐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OT 선생님께서도 전에 영상을 올려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교육대학원, 그곳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 또한 3년 차가 되던 해에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제가 왜 교육대학원에 가게 되었느냐. 보통 그 369라고 하죠. 저도 3년 차 때 조금 딜레마에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교사로서 생존기는 지나고 나서 내가 교사로서 지금 이 상태의 안정감에 머물곤 있지만 침체기도 같이 왔었고 저희 원이 과학 프로젝트 원이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또 유아들의 어떤 그런 활동을 교사들끼리 장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20명가량의 교사가 모여서 원내 장악을 주마다 한 번씩 꼭 했어요. 그때 제 성향이 좀 보였나 봐요. 제가 발표를 좋아하고 그렇게 좀 말하는 거를 좋아하는 성향을 알아봐 주신 친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께서 교육대학원은 현지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한번 가봐. 그러면 네가 더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대학원은 또 대학원은 발표 수업이 거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잘 됐다. 나 발표 좋아하니까 가보자 해서 원서를 넣고 지원을 하게 돼서 제가 지금 현재 4학기까지 마치고서 지금은 휴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느냐. 이거는 대학교 원서랑 좀 비슷했어요. 저는 2군데 대학교를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각 학교마다 이거는 모집 요강이 다르기 때문에 꼭 각 대학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원 홈페이지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중앙대랑 공주대학교 이 2군데를 지원을 했었는데 각 학교가 조금은 달랐어요. 근데 원서 접수 방식은 똑같아요. UA 아니면 진학사 우리 대학교 지원할 때 쓰는 사이트 있죠? 거기 사이트에 가게 되면은 대학원 원서 접수 기간에 창구가 열려요. 그러면은 그에 맞게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의 대학원들,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직 교사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특별전형이 있는데 특별전형은 2년차 이상 그 교육청에 등록된 기간 기준으로 했을 때 만 2년차 이상 교사면은 특별전형으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학문의 뜻이 있다고 하시면은 내가 어느 대학원에 갈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굉장히 많은 대학원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나에 맞는 학교를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빠바 갑자기 캐나다에 단풍군? 네, 이렇게 교사 생활을 잘하고 있던 교육대학원도 다니고 있었던 제가 돌연 캐나다행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가짐, 그 선택을 하게 된 데는 교육대학원을 이끌어주셨던 그 선생님이 또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바로 그분이 제가 그렇게 대학원 다니고 교사 생활을 하는 도중에 캐나다로 가십니다. 정말 멋지죠? 그런 어떤 캐나다 유아 교사의 어떤 처우, 그 다음에 그쪽 선생님들의 마음가짐, 유아 교육 환경 이런 거를 들어봤을 때 좀 여러 가지로 3년 차의 딜레마에 빠진 데 플러스
그것까지 한꺼번에 와버리니까 계속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를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한 3-4달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할 바에야 가자. 저도 참 겁이 없죠. 가자라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씩 시작을 해요. 우선 가장 영어는 제가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영어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놓지 않고 해야 돼 라는 게 가장 컸고, 그럼 현실적으로 비자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느냐, 또 유학원을 갔었죠. 그래서 유학원을 갔더니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캐나다 현지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인턴을 하게 되고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캐나다 현지 자격증으로 트랜스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증이 꼭 필요하고요. 2번째, 신체 검사. 이거는 우리는 단순 여행 목적의 비자가 아니고 취업을 하고 가서 이제 후에는 시민권을 받기 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체형 검사 굉장히 까다로워서 신체 검사하기 위해서 뭐 강남, 그 다음에 연대 이런 유명한 병원들에 지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를 무조건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통장 잔고도 필요합니다. 우리 명의로 된 통장 잔고에 얼마일까요? 3천만 원 이상의 잔고가 있어야 그 비자 신청서를 낼 수가 있다고요. 우선 이렇게 캐나다행을 준비를 하게 된 계기와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저는 이제 준비 과정까지 거쳤던 사람이고, 그 현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업로드를 해주시더라고요. 영상도 있고, 그거를 참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들 예상을 하셨을 텐데요. 바로 코로나가 터지게 됩니다. 그 코비드 3글자 정말 멘붕이었죠. 사실은 그 호주에서 한국에 다시 들어올 때 사실 강저우를 경유해서 왔는데, 그날 대구가 심상치 않게 퍼지면서 각국이 봉쇄가 돼요. 각 나라가. 그러면서 비자 발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됐습니다. 정말 지금에서야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막막했죠.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캐나다 갈 거예요! 라고 다 떠벌리고 다녔는데 이럴 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돌파구는 찾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사립유치원을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다른 데 가기도 이미 시간이 늦었었어요. 이미 2월 달쯤이었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일단은 마음 먹었으니까 딱 이명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상황이 지나가니까, 닥치니까. 그래서 그래 해보자 해서 바로 친구에게 강사님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강의를 선택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것저것 자문을 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정선 강사님, 민쌤이죠. 민정선 강사님을 추천을 받았어요. 그 친구도 이제 그분의 강의를 듣고서 합격을 하기도 했었고, 그냥 끌렸어요. 여러 커리큘럼을 보니까. 그래서 다른 강사님들 거도 막 보다가 그래 이분이다 하고서 결정을 하고 1년 동안 커리큘럼에 따라서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 결과론적으로 저는 마이너스 1점 차이로 최종적으로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제가 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 불안 요인을 이야기를 해보는 게 맞다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다, 뭐 저렇게 공부를 했다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최종적으로 합격생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는 있을 것 같지 않고, 저는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봤고 앞으로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요인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한 2-3주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암기를 싫어하는 게 가장 직격타였던 것 같아요. 암기가 필요한 이 시험에서 암기를 싫어했다. 이걸 어떻게 이겨내지? 하지만 그래, 다량의 회독을 하면서 이겨내보자 해서 실제로 저는 회독을 개론서, 강론서 각각 한 10번 이상을 했고요. 웹지도 그 단권화 교재를 거의 20번을 보고 시험장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결론이 그렇게 났으니까 그 요인을 가만 생각해보니까 암기를 하지 않아서
틀렸던 문제를 맞았으면 내가 조금 더 고득점을 해서 이렇게 합격을 했겠다라는 생각에 도달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저는 한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해에 작년에 5월달에 한국사를 시험을 봤었어야 했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면서 6월로 미뤄뒀었어요. 한 달의 시간을 저는 또 한국사를 준비를 하는데 소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한국사를 따기는 했지만 기쁘지가 않았어요. 내가 그 시간을 벌지 못했다는 거. 아무래도 다른 준비를 하시는 분들보다 늦게 시작한 것도 굉장히 마음의 짐이었는데 이거를 또 한국사를 안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다. 저같이 이제 그런 아픔을 겪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떨어뜨리려고 있는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힘들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2차까지 가셨던 분들이라면 늦게 피어난 꽃이 늦게 간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아직 꽃봉오리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늦게 피려고 조금 더 화사하게 만개를 하려고 그 준비 과정을 가고 있다. 우리 유치원 교사들은 누가 뭐래도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떻든 복지가 어떻든 우리 스스로가 조금 자부심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도 일련의 과정을 겪고 있지만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도전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본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언젠가 더 멋진 유아교사로 성장을 해서 현장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정보들과 또 경험들, 응원의 메시지까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 인터뷰를 통해서 선생님을 처음 알게 되면서 왠지 모르게 더 위로를 얻고 또 해피 바이러스를 뿜뿜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도 오늘 인터뷰 영상 보시고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우리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인터뷰는요, 또 한 분의 남자 공립 유치원 교사 한 분이 인터뷰를 지원해 주셨어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금방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